이어서 오후 5시 와이드 뉴스가 방송됩니다. 흐린 날들을 지나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맑을 예정입니다. Let's go.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전국 법원장 회의와 관련해 사법부가 스스로 방어하는 데만 급급하고 책임은 외면하고 권한만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누더기 입법이라며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본권 떼지 분실 의혹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이 오늘 본격적인 닻을 올렸습니다. 안권섭 특검은 현판식을 열고 객관적 입장에서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조진웅 씨가 학창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의혹에 일부 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성년 시절 잘못되던 행동이 있었다면서도 성폭행 관련한 행위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명보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맞붙습니다. 변수는 아직 미정인 유럽팀 그리고 습하고 더운 고지대인 멕시코 현지의 적응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평년 기온을 웃돌며 날이 온화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5mm 미만의 비가, 충청에는 1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시 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관본권 떼지 분실 의혹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이 오늘 본격적인 닻을 올렸습니다. 안권섭 특검은 현판식을 열고 객관적 입장에서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수사 개시에 필요한 준비기간 20일을 모두 채운 상설특검팀은 오늘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안권섭 상설특검은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앞으로의 수사 방향과 관련한 짧은 다짐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법원장 회의와 관련해 사법부가 스스로 방어하는 데만 급급하고 책임은 외면한 채 권한만 앞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백승하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사법부 스스로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위헌이라 규정하는 입장만을 반복했을 뿐 불법 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금이라도 계엄 당시 소극적 대응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내란 재판의 장기 지연과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증폭된 국민적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누더기 입법이라고 부르며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에 대한 위헌 심판이 제기돼도 내란 외환죄 재판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하는 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길들이기라며 이 폭주는 결국 사법 신뢰 추락과 헌정질서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0.8%인 7명만이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한 전체 검찰 구성원 5,700여 명 중에서도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6.1%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검사 중 77%와 전체 검찰 구성원 중 59.2%는 기소를 맡게 되는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첫 해 마무리 시점에서 부처별로 집중 업무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3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국정 운영 성과를 직접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취임 6개월을 넘어 집권 첫 해 마무리를 앞둔 이재명 정부. 이 대통령은 세종, 서울, 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고 내각의 정책 이행에 속도감을 붙입니다. 연말을 맞아 부산 곳곳에서는 빛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심을 수놓은 빛의 향연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다고 하는데요. 고희훈 기자입니다. 부산 남포동 광장입니다. 거대한 트리를 뒤덮은 LED 전구가 형형색색으로 수놓으며 화려한 모습을 한껏 뽐냅니다. 카메라 뷰파인더로 트리의 모습을 포착하는 시민들. 광복로에는 눈사람을 비롯해 루돌프 형상의 조형물도 설치됐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미 온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입니다. 관광객들이 잠시 멈춰서서 휴대전화에 그 모습을 담아봅니다. 빛의 향연은 바닷가에서도 이어집니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모래사장의 원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뒤덮은 화려한 LED 조명들. 올해는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는 주제로 10m 규모의 지구 모형과 180m 구간을 은하수를 연상케 하는 조명으로 꾸몄습니다. 또 인근 군함로 일대는 스텔라 웨이브 존으로 꾸며 사진 명소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광복로 겨울빛 트리 축제는 오후 5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해운대 빛 축제는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불을 밝힙니다. 연합뉴스 TV 고희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주요 외교 안보 이슈를 짚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 북한을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12월 3일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또 외신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오늘은 대통령 메시지 중심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슈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명에서 국민들이 비상계엄을 막아낸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난 화요일 일산 킨텍스에서 제22기 출범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민주평통 의장인 이 대통령도 참석해 연설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핵없는 한반도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자체 핵무장론은 불가능한 주장이고 무책임한 얘기라고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 우려가 제기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한 겁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1년에 맞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장성들을 향해 별의 무게를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로 비춰볼 때 군 당국이 계엄 관련자 중 장성급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징계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예, 먼저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특별 성명 내용부터 살펴보죠. 1년 전 비상계엄이 실패하면서 6개월 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번 성명에서 비상계엄을 막아낸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 성명에서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국민은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비상계엄이 실패하고 그 여파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게 된 만큼 이 비상계엄을 막아낸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거듭 전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내란의 진상규명, 또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이 친이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12.3 비상계엄과 연관 있는 인원들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감사 결과를 원래 이달 초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 번복 사건을 계기로 이 발표도 조금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더 철저한 조사와 징계 수위 조정 등 추가 조치를 위해 감사 발표를 미루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가 필요한 인원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또 처벌이 필요한 인원은 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대상 중에서도 장성급은 더 강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주는 비상계엄 1년 이슈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도 관심이 있었는데요. 연락 채널을 복구하고 대화를 복원하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속도로의 최대 정체 시간대는 바로 지금 저녁 6시대로 예상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이른 시간 정점을 찍고 지금은 정체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청주휴게소 부근, 그리고 25번 논산-천안선 천안 쪽으로는 정안나들목에서 각각 7km씩 밀리고요. 이외 영남권에서 올라오기는 45번 중부내륙선이나 35번 중부선 모두 무난합니다. 한편 29번 세종포천선 포천 방향 고덕터널 내부에서 발생했던 사고 처리는 완료가 됐지만요. 뒤쪽으로 정체가 매우 답답하게 남았습니다. 서안암 분기점부터 터널 입구까지 쭉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비 소식이 있어서인지 멀리 떠나기보단 근교 나들이 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백번고속도로 경기 동서쪽 모두 붐비는데 동쪽에서 판교 쪽으로는 성남 일대 차 간격을 바짝 좁히겠고, 경기 서쪽에서 판교 쪽으로 가는 길은 일산부터 송내까지 무려 17km 구간 버겁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 역시 안현분기점부터 시작된 정체가 시흥지나 계양까지 10여 킬로미터 구간 극심하게 이어지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타고 인천 쪽으로 가는 길은 동수원부터 부곡까지 10km 막혔다가 둔대와 월곶 일대에서도 속도가 내려갑니다. 전방 주시도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김민우였습니다. 매물 어디에 올려야 합니까? 중개사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강성 지지층에만 기댄 행보에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커진 건데요. 장 대표는 일단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양소리 기자입니다. 정치적 행위.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부터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돌출 발언, 계엄 1년 사과 거부까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강성일로 행보에 당내에선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당원 다수를 대표하고 있는 게 맞냐는 비판이 나왔고, 원조 친윤 윤한홍 의원, 사선 안철수 의원도 계엄은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한파와 대설이 물러가면서 전국적으로 온화한 초겨울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불고 있어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하얀 설원 위로 형형색색의 스키어들이 가득합니다. 스키와 보드를 타고 곡선을 그리며 시원하게 질주합니다. 장비가 어색한 어린아이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떼봅니다. 전국을 강타한 한파와 많은 눈을 쏟아낸 눈구름이 모두 물러가며 날씨는 온화해졌습니다. 휴일 기온은 종일 영상권을 보이며 예년 초겨울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동쪽의 건조특보는 확대 강화돼 강릉과 속초 등 강원 동해안은 경보가, 부산과 울산, 창원 등 영남 해안가에도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동해안은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강풍도 겹치는 만큼 대형 산불 우려가 큽니다. 기상청은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휴일 산행 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 배우 조진웅 씨가 10대 시절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조진웅 씨가 맡았던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은 교체됐고 촬영을 마친 드라마도 내년 방송을 앞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배우 조진웅 씨는 소속사를 통해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고교 시절 저지른 범행으로 소년원 생활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11시간 만에 나온 입장으로 성폭행 의혹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칠면조 구이부터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그야말로 형형색색의 화려한 음식과 장식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케이크로 만들어진 건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먹음직한 칠면조구이. 하지만 한 입 가득 베어무는 순간 육즙 대신 달콤함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주인공인 칠면조는 물론 옥수수와 양파 등 갖가지 채소도 모두 케이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런던에서 화려한 케이크들이 총출동한 케이크 앤 베이크 쇼가 열렸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방울 양배추부터 화려하고 달콤한 장식품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모두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케이크들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무려 높이 188cm의 케이크가 등장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영화 그린치 속 녹색 괴물 그린치를 실물 크기로 재현해낸 겁니다. 어릴 적 미국에서 경험한 크리스마스의 감동과 환희를 기억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집을 장식한다고 골른 후보 씨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화제였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오늘 밤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비구름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양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중부 내륙에 쌓인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붙어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나타나겠습니다. 천천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 최대 3cm,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에도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절기 대설인 내일은 아침에도 영상권으로 올라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도 보시면 서울과 대전은 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엔 서울 12도, 대전 14도, 광주와 대구는 15도까지 올라서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모처럼 활동하기 수월하겠지만 공기가 탁합니다.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으로 밤한때 수도권과 충남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내일도 대부분 지역의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마스크 잘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별다른 비 예보가 없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합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만조시 해안가로의 접근은 피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주 후반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5시 와이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잇몸병 이천만 시대. 많은 분들이 잇몸 아프면 이가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오후 7시 뉴스가 방송됩니다.